고성능 저비용 인공지능 모델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가 주장한 개발 비용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수장인 샘 올트먼이 한국과 일본 등을 급히 찾아 국내 AI 개발자들과 삼성, 카카오, SK그룹 회장들과 만나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는 더 좋은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중국에는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 AI 모델이 전 세계 테크 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개발 비용이라고 주장한 560만 달러, 약 82억 원은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CNBC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전문 컨설팅 업체 세미애널리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딥시크의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 하드웨어에 투입된 비용만 최소 5억 달러, 약 7,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딥시크가 당초 주장한 총 훈련 비용의 90배에 육박합니다. 앞서 딥시크는 지난달 20일 추론 AI 모델인 딥시크 아론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아론은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추론 AI 모델 어원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전 세계 AI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에 들어간 돈이 오픈AI가 쓴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세미애널리시스는 딥시크가 주장한 개발비에는 핵심 비용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AI 모델 개발에 있어서 최종 모델 훈련에 드는 비용보다 사전 연구와 실험, 데이터 수집에 드는 비용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미애널리시스는 연구개발 R&D 비용과 운영 및 유지 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AI 모델 훈련을 위한 합성 데이터 생성에도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직원 급여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딥시크가 어떻게 이 업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다면서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딥시크가 밝힌 금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도 지난달 30일 딥시크는 훌륭한 모델이라면서도 에너지 효율 추정치가 엄청나게 과장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무인 방산업체인 안드릴의 파머 럭키 설립자는 딥시크의 560만 달러 훈련 비용 수치는 가짜라고 비판했습니다. 딥시크의 급부상 이면에 있는 여러 논란도 지적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의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챗봇을 학습시켰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딥시크가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천안문 광장, 대만, 티베트 등의 주제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선전적 답변을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허위정보 탐지 기업 시아브라의 라피 맨델존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소셜미디어상 딥시크 관련 대화의 12%가 가짜 계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계정들이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이 대변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소셜미디어 조작에 반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엘사 카니아 선임연구원은 딥시크의 성공이 미국의 수출 통제 속에서 거둔 중국의 승리로 해석되고 있으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여전히 중국 AI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딥시크는 2025년 1월 29일 대규모 악성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월 1일 웹사이트를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부 분석가들은 급증한 사용자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미국 경쟁사들의 견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업계에서는 딥시크 성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세미애널리시스는 딥시크가 이런 수준의 비용과 성능을 먼저 달성한 점에서는 독보적이라며 아론은 매우 탁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지난달 29일 실적 발표 자리에서 딥시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진정한 혁신을 보여줬다면서 AI 발전이 기존 컴퓨팅 기술 발전처럼 성능은 향상되고 비용은 낮아지는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도 지난달 30일 컨퍼런스 콜에서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딥시크 모델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현재 딥시크의 충격파가 진행되며 애플리케이션 주간 사용자 수가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 앱 리테일이 4일 발표한 지난달 4주차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생성형 AI 앱 통계에 따르면 주간 사용자 수 1위 챗GPT 493만 명의 뒤를 이어 딥시크가 121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기술 경쟁과 불신의 시대에 NASA, 미 해군, 미 텍사스주의 공공기관, 대만 디지털부 등 여러 기관이 며칠 내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개인 검색 정보를 이 앱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롱뷰 글로벌의 매니징 디렉터이자 선임 정책 분석가인 휴어드릭 맥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악의적인 세력이 딥시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의 양은 구글 검색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양의 20배에 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전략기술 프로그램 디렉터인 매펄은 딥시크는 중국 법에 적용을 받으며 앱에 입력된 모든 정보는 추적될 수 있다라며 딥시크 앱을 통해 머리어가 심어져 대규모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 한 번의 앱 업데이트로도 가능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AI의 수장인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아 국내 기업들과 협력한 구상에 나섭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AI 시장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딥시크의 오픈소스 전략으로 낙수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트먼 CEO는 4일 개발자 워크숍 빌더랩에 참석해 우리는 의료용 챗 GPT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학 분야에서 과학적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로봇 공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온 이유도 현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라며 한국은 반도체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AI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흥미로운 곳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딥시크가 공산당의 권력 장악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뉴욕타임스는 2일 딥시크가 중국이 AI를 더 저렴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언젠가는 자국의 이익과 권력 장악을 위협할 정도로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AI를 연구하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연구원 매취에는 이제 중국의 AI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AI 연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방임에서 규제와 통제로 돌아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공산당의 핵심 본능은 통제에 있다. 중국이 AI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3년 챗봇이 사용자에게 하는 말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국가 권력을 훼손하는 정보를 피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딥시크 챗봇도 시진핑은 누구인가 등 민감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거나 앵무새처럼 허위 정보를 반복해서 퍼뜨리곤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딥시크도 당의 간섭에 익숙하다고 전했습니다. 딥시크는 원래 AI 모델을 훈련시켜 중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도록 했지만 당국이 규제에 나서자 2023년 고급 AI로 타깃을 전환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AI 알고리즘의 푸시 방식 에브리웨어 전략으로 인해 전체주의적 세계관이 디지털 공간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다른 버전의 진실로 덮이는 새로운 형태의 인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 정교한 AI가 나올수록 독재국가들이 설 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딥시크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한국이 오픈 AI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동맹 간의 협력이 잘 구축돼 한국형 AI 혁신 모델이 많이 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